술이라고 하면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에서 최근 한국의 술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에서 케이증류주 소주의 인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죠. 하이트진로는 지난 21일 지난해 러시아에서 자사 소주 수출량이 전년보다 11%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포도의 이슬 등 과일 혼합주의 수출량이 40% 급증하여 전체 소주 판매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최근 3년간 러시아에 대한 소주 수출량이 꾸준히 늘었다고 하이트진로는 전하였습니다. 소주 수출량은 2017년부터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76%를 기록하였고 과일 혼합주의 경우 16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이트진로는 현재 MZ세대 공약이 주요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주류 광고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SNS 등에서 간접 광고를 진행한 점이 젊은 층 소비자의 수요와 맞아떨어졌다고 분석되고 있죠. 이와 함께 하이트진로는 유통채널 확대에서 힘을 쏟고 있는데요. 모스크바 현지 대형마트와 체인점을 집중 공략하여 참이슬과 청포도의 이슬 등 대표 제품 등을 입점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올해도 유튜버 등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과 러시아 현지 마켓 내 제품 취급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하였죠. 한편 미국에서는 가격을 묻지도 않고 한국 제품이면 구매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이달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첫 픽업 트럭 산타크루즈가 픽업 명가로 꼽히는 포드의 신형 모델 매버릭의 사전 판매량을 급격히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일 호세 무뇨스 현대차 미주권역 담당 사장은 최근 미국 폭스뉴스에 나와서 지난달 이뤄진 산타크루즈 사전 예약 신청에서 올해 계획한 생산량의 절반이 판매됐다. 다음 달이면 전부 팔릴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였죠. 현재 현대자동차와 무뇨스 사장은 사전 판매량과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업계에선 시장조사 업체 오토포어캐스트 솔루션이 전망한 올해 산타크루즈 생산량인 3만여 대를 감안하면 1만 5천 대가량이 사전 예약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지난달 사전 판매에서 3만 6천 대 주문이 들어온 포드 매버릭을 추격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기록은 산타크루즈 가격이 아직 발표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전 예약 기록은 이례적이라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트럭의 특성을 합친 차량인데요. 지난해 포드가 약 88만 대를 판매하며 미국에서 가장 많은 픽업 트럭을 판매하였고 제너럴 모터스가 69만여 대, 스텔란티스 픽업 브랜드 램이 56만여 대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출시하는 산타크루즈는 크로스오버 차량 크기의 소형 픽업으로 젊은 층과 여성 운전자가 쉽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현지 매체들은 크기와 성능이 비슷한 산타크루즈와 매버릭을 라이벌 구도로 잡아서 비교 기사를 내놓을 정도로 이번 현대자동차가 출시하는 소형 픽업 트럭이 시장의 돌풍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진 데 힘입은 결과로 수출 규모로는 세계 3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무역 수지는 64억 400만 달러, 한화 약 7조 92억 원으로 9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화장품 무역 수지는 지난 2012년 처음 1,006억 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2억 7,421만 달러, 한화 6조 1,503억 원을 돌파하며 성장했고 지난해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무역 수지 흑자는 전체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중 14.3%를 차지하면서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었는데요. 이는 2016년 3.5% 수준에서 5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액 규모로는 1위 프랑스와 2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였고 이는 2017년 세계 4위에 오른 지 3년 만인데요. 한국의 화장품 수출국 역시 지난 2019년 137개국에서 지난해 16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중국 수출액이 4조 1,669억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 수준인 50.3%를 차지하였죠. 이 밖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 등에 대한 수출액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독도 알리기에 나서는
한국과 스페인이 독도를 보장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등대 앞에 있는 대형 태극기를 도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독도사랑운동본부와 서 교수는 하늘에서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로 2.8m, 세로 1.8m의 태극기를 도색했다고 공개하였는데요. 이 단체 관계자들과 서 교수는 이날까지 사흘 동안 독도에 머물면서 국내외에 홍보할 다양한 독도 영상도 촬영하였죠. 영상에는 독도경비대와 독도항로표지관리소 등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서 다국어로 만들어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작할 독도 노래 뮤직비디오에 삽입할 자연 풍광도 촬영함으로써 문화 콘텐츠로 독도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계획인데요. 서 교수는 이번 촬영에 대해 영상과 노래 등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알려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스페인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페인 상원도서관에서 도서관 관장인 아넬 곤잘레스는 조선왕국전도라는 지도를 문 대통령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그는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인데 한국인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하였죠. 이에 문 대통령은 설명을 들은 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답변하였는데요. 이러한 스페인 도서관장의 발언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곤잘레스 관장이 문 대통령에게 조선왕국전도를 보여주며 여기가 독도라고 알려줬고 문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가서 지도를 유심히 들여다봤다. 대통령이 지도에 독도가 있는지 직접 찾아본 것이 아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고 말하였죠. 즉 스페인 측이 먼저 지도를 보여주며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일본이 현재 독도에 대한 야욕을 알고 이 자료가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에 대해 도서관 관장이 먼저 독도를 가리키며 설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스페인이 독도를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이고 일본에서도 반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